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들과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약간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받아주는 편이었어요. 저의 부모로서 정체성은 친구 같은 아빠니까요. 나는 아이의 마음을 잘 존중해주고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또 트렌디하고 쿨한 데다가 게다가 마음씨까지 착한 친구 같은 아빠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컨셉이 저와 아이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니까 친구끼리 장난칠 수 있죠.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친구지만 나는 부모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훈육이 먹히질 않아요. 우리는 친구니까 친구가 나를 왜 혼내? 아빠가 아이를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아이도 아빠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부모로서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납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한번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친구라는 가면을 벗어 제끼고 갑자기 헐크로 변신해 아이를 굴복시켜 버립니다. 평소에는 친구 같다가 화날 때만 괴물로 변하니까 아이에게 신뢰를 잃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는 어른의 컨셉을 태초부터 잘 유지하고 있던 현명한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 부모가 친구가 되면 애 망친다. 친구 컨셉은 한 20년 뒤에나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최민준의 아들 코칭백과 두 번째 리뷰에서는 이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을 하셨던 분들을 위한 대안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찾는 방법과 아들에게 잘 먹히는 행동육아 훈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 권위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지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말하면 군말 없이 애가 네 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지시해도 권위 없는 사람이 말하면 애들은 빠져나갈 틈을 찾습니다. 간보는 거죠. 근데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바로 행동합니다. 애들이 참 웃기죠. 근데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건 애들이 나빠서 또는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래 도망갈 구멍을 찾아 회피하는 건 인간의 본성임을 알고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될까로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안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권위를 잃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쓸데없는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오면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 해놓을게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온 아이에게 탕수육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약속을 지켜요.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걸 지켜야 되나 싶은 작은 약속까지 지켰을 때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게 만드는 권위의 핵심은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권위는 아랫사람을 어떤 위력이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 이 사람이 말하면 진짜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 사람 말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진짜 권위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딸들은 상대의 감정에 꽤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신호를 주고 눈치껏 좀 잘하길 바래요. 근데 아들은 반응이 없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도발하기까지 하죠. 실제 교실에서도 그래요. 선생님 화날 것 같다. 그만해라. 시그널을 보내면 여자애들은 쫙 조용해집니다.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 나와 나와. 남자는 왜 이럴까요? 최민준 대표는 이를 남자들의 한계 범위 측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이걸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들을 위한 행동 육아를 제시합니다. 뭐뭐 할까? 이런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뭐 해 지시하고, 두 번째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주고 설명.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분명하게 예고하고 뭐 네가 이걸 5분 뒤에 해야 되고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예고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한다. 예를 들어서 양치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리가 그것까지만 하고 양치해.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그래. 이제 끝났네. 바로 양치할 거야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그리가 새 세고 안 되면 아빠가 잡고 도와줄게. 잠깐만 이거 하나 둘 셋. 멈추기 쉽지 않지. 입 벌려. 내가 할게. 아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눈치껏 알아서 하길 바랬다가 실망하고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아이에게 안 돼 라는 말이 상처를 줄까봐 망설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빨리 말해주는 게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밖에서 미움받습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훈육이고 교육이죠. 특히 아들들에게 훈육을 할 때는 감정에 호소하는 시그널보다 확실한 지시, 설명, 예고, 이행으로 남자에게 더 잘 먹히는 언어로 행동해 주세요. 오늘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과 아들을 위한 행동육아 훈육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아이를 상대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쉬워질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음 3부에서는 아들과 잘 지내는 부모의 필살기라는 주제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